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어제 이제 지지선을 좀 봤는데 비트코인 추세를 좀 봐가지고 좀 어중간한 자리에 있어서 과연 종가로 봤을 때 좀 깨질지 아니면 올려줄지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역시 종가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2% 올랐고 이더리움은 이제 4% 정도 올라가지고 둘 다 좋은 모양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현재에서 상승은 잘 나왔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거래가 좀 약했다. 대신에 현재적으로 봤을 때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웬만한 코인들이 다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받은 코인들도 한 10개 이상으로 제가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그래도 오른 폭이 더 많았어요. 오른 코인들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나? 사실 이제 어제 치고 나갈 때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치고 나가길래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면은 모양새가 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저항에 많이 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도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6주차 상승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좀 좋은 그림은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신에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 놓고 보게 되면은 6주째 올라갔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추세 범위가 높이 있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좀 눈높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더리움도 4% 상승은 했지만 거래가 좀 아쉽다. 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에서 비트코인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측면으로 좀 계산을 해볼 거냐라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추세는 오케이, 잘 만들어졌어요. 자, 첫 번째 추세는 아무 이상이 없다. 대신에 거래가 좀 약했다라는 거. 두 번째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앞전 그 저항 라인을 제대로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케이스죠. 그렇죠. 이때는 뭐 처음 상승이니까 괜찮은데 두 번째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이번에도 약간 근처 갔다가 좀 빠지는 현재 구간에 있어요. 근데 이게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시간대로 놓고 본다면은 밤 9시, 어젯밤 9시부터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3,200만 원 정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좀 내려와 준 상태인데, 자, 그럼 내려올 때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제 우리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넘어가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폭도 분봉상에서도 똑같이 거래가 너무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 저항이 이제 3,150만 원을 넘어가 준 거는 참 좋았는데 3,200 돌파가 안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3,200 부근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전체 상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봤던 요 자리랑 이 자리 지금 세 번째 저항 역할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에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면 좀 더 봐도 되긴 하겠죠. 그쵸? 좀 더 봐도 되긴 하는데 저항으로 놓고 보니까 여기를 뚫을 만한 뭔가 내용거리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약한 거래로 저길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자, 대신에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봤던 대로 추세대로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얘가 이제 상승폭을 탄력을 잘 받아가지고 올라가 준다고 했을 때는 한 3,400에서 3,500선까지 일단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추세대로만 간다 그러면 3,500. 자, 그런데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은 지금이 세 번째 단기 고점이에요. 그쵸?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오늘 종가로 셋. 그래서 얘네 지금 단기 고점의 형태가 유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깨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 돌파가 안 돼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저항 값을 다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3천 중반까지 공간이 확대돼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분봉에서 봤을 때는 단기 저항을 맞고 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단 3,100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다시 또 내일을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주봉상에서도 좀 공간 폭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차트적인 분석으로 이제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외 거래소하고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해외 거래소 입장과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 해외 거래소 BTC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바로 빠진다. 자, 지금부터 바로 빠질 거야라는 건 아니지만 하락에 대한 신호를 많이 주고 있어요. 하락.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요거예요. 이게 현재로서 이게 그림이 일단은 비트하고 이더하고 좀 갈린 길이 나올지 그게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비트코인은 개인적으로 올라갈 폭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더리움은 많이 가봐야 이제 250만 원이기 때문에 맥스로 봐봐야.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 조정폭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길어진다고 해서 뭐 수개월이 또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조정폭이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거는 비트코인이 공간이 열려 있고 지금 추세대로 가고 있고 저항은 아직 돌파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저항이 되면 위로 뚫고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반응이 과연 어떨까, 그게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어제 또 4%가 올라 버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 같은 경우에 자꾸 이게 양봉을 줘서 올라가게 돼 버리면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항 라인에 올라왔을 때, 지금도 저항이거든요. 이더리움은 지금부터 해서 250만 원까지 최대 저항이 되는데 그 구간까지 오게 됐을 때 어떤 하락세가 좀 크게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을 좀 경계해야 되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을 일단 첫 번째로 좀 경계를 하고 비트코인은 밀리더라도 약간 보유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에 관련된 그 다른 애들은 가능하면은 좀 현금 보유를 좀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 비트가 못 갔기 때문에 메이저 쪽으로 비중을 좀 실을 준비를 하거나 조정받을 때 좀 더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포지션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그 업데이트에서 보니까 너무 살 게 없어가지고 단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하긴 하지만, 자,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개 종목, 한 개 코인만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못 갔던 그 코인만 보유하고 있는데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상승폭이 단기 상승폭이라고 그러죠. 자, 단기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단기 상승폭이 최대로 나온 거, 나온 코인, 이런 애들을 좀 주의하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네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메이저 중에서 못 간 코인 또는 비트코인과 동반 상승될 코인을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포커스는 비트코인에 좀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올라가면 뭐 탄력만 받으면 더 갈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수급이 들어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추세란으로 좀 보게 된다고 그래도 이게 250을 쉽게 뚫고 올라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많이 가봐야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공간이 짧죠, 요 구간까지가. 그래서 저기를 맞게 되면 아마 조정기가 조금 바로 좀 잡힐 거예요. 빠르게 올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승폭으로 놓고 계산한다 그래도 공간이 3000 중반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충 보더라도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폭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까지 좀 열려 있고 얼마나 좀 제한적이고, 요걸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시장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이더리움 쪽에서 같이 올랐던 애들을 좀 주의하자. 제가 아까 여기 메모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로 좀 나온 코인들을 주의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그 이더리움 쪽이에요. 이더리움 쪽 최대로 나온 게.
그리고 얘네 따라서 올라간 뭐 플로우나 아니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 뭐 이번에 뭐 위믹스나 뭐 이런 애들 조금씩 올라갔죠. 그죠? 뭐 그다음에 뭐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상승세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트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좀 없습니다. 애매해요. 다 나는 이더 쪽을 조금 포인트로 해서 따라간 것 같은데, 또 기사도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또 상승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뭐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또 뭔가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자, 일종의 낚시 역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중에서는 이렇게 못간 코인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본다면, 앞전에 좀 오른 코인인데 우리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골드를 좀 봤어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못 간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완전히 밑바닥일 때 좀 샀죠. 완전 바닥일 때 사가지고 한 파동 나왔을 때 그냥 먹고 나왔거든요. 요 정도 구간에서. 자, 그런데 이제 요런 식의 어떤 바닥에서 못 간 코인들 주목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올라갔지만, 그죠? 지금은 올라갔지만 얘네들은 바닥 탈출이 이미 됐어요.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는. 근데 아마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처럼 갈 수 있는 제2의 코인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내가 그냥 내 눈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좀 세팅을 좀 한 상태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도치코인도 사실 갔어요. 못 갔죠. 갔다 안 갔다 기준이 최근 며칠 올랐다 이게 아니고, 뭔가 바닥을 탈출하고 저항을 돌파하는 뭔가 100원 돌파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에이다도 뭐 갔어요? 확대해서 잠깐 보면 며칠은 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돌파가 잡히지 않았죠.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런 코인들,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큰 코인들 있죠. 시총이 좀 큰 애들은 비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주에 가격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3,200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자, 대신에 진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조금. 비트코인이 많이 가면 3,000 중반인데 거기를 혹시라도 도달을 하거나 이더리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 약간 위험 징조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위험 징조가 약하게 이렇게 좀 조정받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느긋하게 조정받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맞고 훅 떨어진다 그러면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 상황이 발생될지 2번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내가 준비를 좀 할 수 있을지 각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8월 말까지 이번 달 통짜로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눌렸다 가면 좋은데 연속 상승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코인 시장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은 저번 주에 그래도 조정을 받았어요. 캔들 기준으로 보는 거죠. 주봉상에서 저번 주 조정받고 이번 주 다시 가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고 다시 간다 이것보다는, 그것도 맞긴 맞는데 6주째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 즉 한 달 반째 가고 있어요, 지 혼자. 그죠? 자,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항상 과도하게 지 혼자 상승이 된다든지.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뭐 5주차 뭐 6주차 지 혼자 시원하게 올라가고 나서 팍 눌려버리는 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중간에서 크게 털지 않고 위까지 올라갔지만 어쨌든 저렇게 좀 출렁거림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도, 그쵸? 이때도 과도하게 이게 가버리게 되면은 요 과도기죠, 과도기. 그래서 밀려버려요. 그래서 1번 같은 얘처럼 이렇게 확 빠지는 시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약하게 조정받고 다시 갈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대신에 지금에 대한 무게감은 반등이 계속 나와서 조정받고 조정 반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좋은 내용을 가져와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